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가 격전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늠해보는 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천안갑, 공주부여 청양,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등 충남 내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박선진 기자입니다. 천안갑 선거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43%, 국민의힘 신범철 39%, 개혁신당 허욱 4%, 없거나 모른다 등의 응답은 14%로 문진석 예비후보와 신범철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선거구 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45%, 국민의힘 정진석 43%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었습니다. 무소속 고주환 1%,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등의 응답이 11%였습니다. 서산 태안 선거구는 국민의힘 성일종 49%,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고 없거나 모른다 등은 10%로 나타났습니다. 홍성 예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44%, 국민의힘 강승규 4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조사 당시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진보계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이전이라 진보당 김영호 4%, 자유통일당 김원수 1%, 없거나 모른다 등은 9%였습니다. 적극 투표층 표심은 전체 지지도와 비슷했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47%, 신범철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48%, 정진석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 서산 태안 성일종 50%, 조한기 45%로 오차범위 내 접전. 홍성 예산 양승조 46%, 강승규 45%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묻는 질문에는 선거구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천안갑은 문진석 41%, 신범철 35%로 접전 양상이었지만 공주부여 청양은 정진석 50%, 박수현 31%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 예비 후보가 앞섰습니다. 서산 태안도 성일종 58%, 조한기 25%로 성 예비 후보가 큰 격차를 벌리며 앞섰습니다. 홍성 예산 역시 강승규 45%, 양승조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강 예비 후보가 앞섰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 천안갑 선거구는 문 예비 후보가 30에서 50대, 신 예비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우세를 보인 가운데 1, 20대는 접전이었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박수현 예비 후보는 30대와 5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게서, 정진석 예비 후보는 60대 이상과 농임 수산업 종사자와 주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산 태안은 두 예비 후보가 30대 이상에서 각자 뚜렷한 지지층을 확보한 가운데 10에서 30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홍성 예산은 양승조 예비 후보는 40대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게서, 강승규 예비 후보는 70대 이상과 농임 수산업 종사자와 주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이번 충남 지역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는 여당 지지자들의 경우 국민의 미래에 결집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더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분산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정부 견제와 국정 안정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공주부여 청양은 국민의 미래 34%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3%였습니다. 홍성 예산 역시 국민의 미래가 33%로 1위를, 더불어민주연합 20%, 조국혁신당 16%였고 녹색정의당 3%로 나타났습니다. 서산 태안도 국민의 미래가 29%로 오차 범위 밖 1위였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8%와 17%로 접전이고 개혁신당이 3%입니다. 젊은 층이 많은 천안갑은 국민의 미래가 28%,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연합 16%였고 개혁신당이 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서산 태안은 안정적 국정 운영이 50%, 현 정부 견제론 42%였고
공주부여 청양 역시 국정안정 49%, 정부견제 43%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예산은 국정안정 48%, 정부견제 46%로 팽팽했고 천안갑은 정부견제론이 47%, 국정안정 44%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공주부여 청양은 전문성, 능력 등 인물을 본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고 정책 공약, 도덕성, 정당 등이 2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 예산 역시 전문성, 능력이 28%였고 정책 공약, 정당, 도덕성 등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산 태안은 각각 23% 같은 비중으로 전문성 능력, 정책 공약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천안갑은 정당, 정치 성향이 25%인 가운데 정책 공약, 전문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충남 천안갑과 공주부여 청양,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만 18살 이상 남녀 500에서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과 18일 휴대전화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1회 국회의원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예비 후보자는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거일까지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책 공약 마당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라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지역 6곳에서 함께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의 낙마로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 사유라며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전 대전 참여자치연대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개혁신당에 입당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무소속 가운데는 이동환 전 중구청장 권한대행과 오경근, 민선옥이 중구청장 후보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윤양수 현 중구의회 의장은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출마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4.10 총선에는 지역 6곳에서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충남 도의회 당진시 제3선구에서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홍기후 예비후보와 진보당 김진숙 시위원장이 도전장을 냈고 청양군에선 국민의힘 구기수 전 군의회 의장과 민주당 이정우 전 도의원이 대결을 펼칩니다. 기초의원은 모두 4곳으로 대전 유성구 나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유대혁 시당 부위원장과 민주당 최옥술 전 구의원이 맞붙습니다. 천안 아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도병국 전 시의원과 민주당 조은석, 백석동 당원협의회장, 녹색정의당 김기태 시민사회협의회 집행위원, 무소속 한영신 전 도의원이 경쟁합니다. 부여가 선거구는 국민의힘 정헌구 군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이, 민주당은 노승호 전 군의회 부의장이, 무소속으로는 배옥현 노인회 부여건주회 강사가 대결을 펼치고 부여 다선거구는 국민의힘 조덕연 관광두레 협의회장, 민주당 백승민 전 세도농협조합장, 진보당 김지숙 농민수당 추진본부 부여 대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한 달 전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시민사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만 골몰하는 도의회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남도 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석 달 전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교육감의 요구로 부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전원 퇴장했고 폐지 결정에 대해선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 부정의 다름이 아닙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학생인권 옹호관과 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조례를 발의를 추진을 할 겁니다. 시민사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수년째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만 골몰하는 도의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정쟁화를 시키고 부각시키고 기어이 또 폐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제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이송된다면 충남교육청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제2요구서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충남교육청은 제2요구 재표결에서도 조례안 폐지가 결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늘 시당 회의실에서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선거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박범계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는 정권을 심판해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회복된다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의원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후보 신청을 한 이소희 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순번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 전 의원을 35명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19번에 배치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9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국민의 국회의원도 조국혁신당의 온라인 국민 참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 비례대표 후보 20명 가운데 8번에 배치됐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을 찾아 무인기 연구개발 우선 후보지로 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유치 서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유치를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군민 서명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무인기 연구개발 사업을 왜 반대하겠냐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충남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만간 총회를 열어 개인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호소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부실한 의대와 수준 미달의 의사를 양산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일 비수도권에 비중을 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대 교수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철안시 동남구 북면에 있는 한 삼거리에서 시외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7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버스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에서 현대백화점 측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백화점 측은 화재 당시 자동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백화점 측이 자동 연동된 소방 설비를 수동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